네, 생명존중 11주 차, 네, 2차 시. 예,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 결강이 있었으니까는 지금 시간은 10-2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은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 선후배 간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영상을 봤듯이 또 성폭력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 대학 내에서도 사회 문제와 더불어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뭐 우리 대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작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입생들하고 또 기존에 재학 중인 선배들하고의 어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선후배 간의 물리적인 폭력 문제, 그런 것들은 뭐 그 사례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성폭력 문제도 사실 이제 뭐 마찬가지죠. 자, 오늘 그럼 이제 2차 시에는 바로 이제 대학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또 대학 내에는 청춘 남녀들이 같이 같은 그 공간에서 생활을 갖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학업도 하고 또 대학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캠퍼스 커플, 연인들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연인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다 이제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데이트 폭력인 것이죠.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이라든가 친구 등이 상호 간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또는 이제 성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노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돼!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어떤, 사랑을 갖다 강요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트 폭력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체적인 폭력. 예를 들자면, 뭐, 직접 진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그래서 폭행을 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목을 조른다라든가 또는 흉기로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적인 폭력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떤 이제 성행위를 갖다 이제 한다라든가, 또는 성관계 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유포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성적인 이제 폭력이 되는 거고요. 또 정서적인 폭력으로는 폭언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어떤 그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한다라든가, 또는 통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연인을 갖다 이제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자해를 함으로써 공포심을 갖다가 일으키게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정서적인 폭력에 들어가고요. 또 다른 요소로는 이제 경제적 폭력들도 있게 됩니다. 이 경제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갈취를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뭐 그 연인 관계를 갖다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라든가, 이러한 유형의 네 가지 유형이 데이트 폭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사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제 통계에서 이제 나타난 것처럼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10,000건이 넘었어요, 1년에. 그리고 지금은 벌써 2021년 아니에요?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의 가장 커다란 그런 유형은 뭐냐면은 폭행이라는 거예요. 폭행. 또는 상해. 예, 어떤 이제 상처를 갖다 이제 입힌다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갖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어떤 사례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라든가 감금, 협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아주 그 이제 그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은 살인이라든가 또는 살인미수 이런 것들도 그 굉장히 그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도대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이 뭘까요? 예,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하거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이게 범죄 행위거든요. 예.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폭행이란 말이에요.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열등감이라든가 자괴감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 장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트 폭력이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또 다른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서로 간에 신뢰 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 다른 데이트 상대를 갖다 몰래 만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를 갖다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자기가 처한 어떤 이제 환경들, 뭐 집안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대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죠. 상대를 갖다가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예. 이거는 엄연한 동반자이면서 어떤 연인 관계인 상대를 갖다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원인이 돼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예, 그런 이제 근본적인 원인 알겠는데, 데이트 폭력을 갖다 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런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데이트 폭력이 지속이 되는 그런 원인은 뭘까요? 예, 먼저 데이트 폭력의 지속적인 원인으로서 첫 번째, 환경적인 요소를 갖다 들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는 이런 거예요. 지속적인 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예,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기도 하고요. 주위에 대한 부끄러움, 연인 관계이면서 얻어 터졌다라든가, 예, 맞았다라든가, 폭행을 당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알리질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성을 억압해도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 인식, 예, 가부장적인 그런 이제 그 문화죠. 예. 이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애정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서 함부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예,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예,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서 개입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또 다른 요소로서 주요 피해자인 여성들의 이제 시각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뭐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또 신고를 하고 해결하고자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트 폭력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혐오 분위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이렇게 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갖다 제기했을 경우에 확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을 문제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자 등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또 처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다룬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은 누가 주로 가해자일까요?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성이 가해자예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도 때로는 가해자로서 남성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남성의 가해자인데요. 예, 그 가해자가 주로 남성인 경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폭력의 원인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 네가 그런 잘못된 원인을 갖다 제공을 했잖아. 네가 다른 그 남자를 갖다 만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연인인 상대를 갖다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시각을 갖다가 남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변명이라든가 합리화, 정당화 이런 것들을 꾀해서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행위를 갖다 자꾸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갖다가 즉 연인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그 처신을 하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거죠. 한편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는 어떠냐? 가해자의 폭력 원인이 여성 자신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폭력은 범죄 행위거든요. 폭행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를 단호하게 끊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쟤랑 이제 연인 관계를 갖다 끊으면 쟤는 어떻게 해? 상대를 갖다가 배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주체로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한 심리 상태에 이제 처하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해자의 집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또는 제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건 질투하는 그런 이제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 이런 것도. 예? 이것이 범죄 행위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다는 것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여기에는 여성들의 인식의 문제가 피해자의 특징을 포함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바로 이런 데이트 폭력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방, 대책으로서는 상대방의 폭력 상황을 갖다가 미리 아주 미약한 거라도 그런 낌새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데이트 폭력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본다는 거,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평소 이런 어떤 성 관련 그런 이제 진지한 대화를 갖다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대화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믿음, 맹목적인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어떤 대학이라든가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보다 폭행이면서 범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잠재적 가해자라든가 피해자인 남녀 그리고 부모를 포함해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요소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교육, 또 그리고 사례를 통한 어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도 분명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이런 사례를부터 알 수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여성의 인식들, 즉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약 한 40%가 폭력 이후에도 여전히 연인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체적인 폭력의 관계를 갖다가 그런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이유는 제일 큰 게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60%.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자기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폭력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참고 견딜만 해.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폭력적인 행위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신체적인 폭력이라든가 정서적인 폭력 또는 금전적인 폭력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성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을 때는 잘해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참고 견디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NO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갖다 꼭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 어떠한 그런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나타나게 됐는지 그런 사례 잠깐 보실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더니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입이 완전히 다 피투성이었어요. 피하게 좀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가 좀 많이 묻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손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모양이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 한 잔 먹다 보니까 폭발해서 그런 게 안지 피해자도 소환을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또 연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위인가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또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앗아가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영상 보실게요.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주택가입니다. 33살 강모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걸 저희가 보고 이제 그쪽을 갔거든요. 여자분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강 씨에게 맞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35살 이모 씨는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헤어져 준다는 말에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폭행을 많이 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 씨는 급기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이른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가긴 했지만 벌금을 내자 풀어줬습니다.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강 씨는 파출소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이 씨를 불러내 무참히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편집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더 부을 일이 있잖아. 그렇듯이 남들 간의 관계가. 하지만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긴급 임시조치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그저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무관심 속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여전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인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어떤 미온적인 그런 태도. 물론 데이트 폭력 또는 가정 폭력들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실은 개입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그런 법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는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클레어법은 2009년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그래서 살해당한 그런 이제 여성인 클레어 이름을 딴 이제 그런 법인데요. 바로 가정폭력 전과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또는 이제 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상대방에게 의해서 폭력을 갖다 당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조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차단을 하게끔 또 엄벌에 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고요. 미국의 경우에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토킹이라든가 우리 데이트 폭력의 과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주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고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명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72시간 이상 격리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입법을 갖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게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또 보실게요.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피가 그냥 남자는 퍽퍽스처럼 쏘았거든요. 정말 죽겠다는 거 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살리려고 던져서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기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항상 얘기가 언제 둘 사이가 또 좋아질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당사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첫 번째, 가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갖다가 단호하게 항변을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항변을 하고요. 두 번째,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단호한 태도를 더 이상 연인 관계를 갖다 지속하지 않겠다라든가, 그것이 비록 아주 미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나 친구 또는 상담 전문가 등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폭력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 상황을 피해자는 가능하면 이렇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갖다 폭력 상황을. 여러분들 싸울 때도 뭐예요? 내가 맞을 것 같으면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도망가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폭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즉 도망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갖다 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학교나 직장, 길거리에서도 데이트 폭력 이후에는 혼자 있거나 또는 혼자 움직이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해자를 갖다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를 갖다 동반해서 같이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영상에서도 잘 경찰서까지 갔다가 헤어지고 나서 또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력의 속성을 가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는 폭력행위 이런 것들은 당신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을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그렇게 폭력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 이후에는 집이라든가 학교 또는 직장을 오가는 시간, 경로 이런 것들도 바꿔서 가능하면 마주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용서를 빌거나 또는 내가 잘못했다고 또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설득을 하거나 이럴 때 절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데이트 폭력을 갖다 당했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혹시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들이 발생하거나 둘만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 영상은 실제 경찰청 신고 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에요, 혹시?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위급할 때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세요. 112는 당신을 지킵니다. 112를 도와주세요. 네,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신고를 해줘야 그래야 경찰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혜를 갖다 발휘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 사랑이라는 가면 속의 데이트 폭력,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갖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데이트 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예, 성적 또는 물리적 폭력만 데이트 폭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서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데이트 폭력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